예,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 11시 반부터는 또 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저희 또 11시 반까지는 기자회견 끝날 수 있도록 정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중호우로 인해서 관악구에 살고 있는 그리고 동작구에 살고 있는 반지하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아직도 그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일어난 호우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신 분이 서비스 노동자였고 반지하 컨테이너 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었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아동이었고 노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불평등하게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재난의 피해는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따라 더욱더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참혹하게 보여졌습니다. 이곳에 저희 호구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분향소를 차린 지 오늘 딱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재난불평등 주거단체들이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이지만 저희 먼저 시작은 이 폭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묵념 바로. 저희 기자회견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추모와 정책 요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지역에서 주거 복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반지하를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들의 주거 상담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나눔과 미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 활동가를 통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나눔과 미래의 유지혜 활동가입니다. 우선 지난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시민 동료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는 지난 폭우 이후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기와 주거 상향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특정 바우처 정책을 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는 거듭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내놨던 반지하 전면 금지 제대로 시행되면 참사도 사라질까요? 반지하 전면 금지라는 해결책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이번 수해는 단순히 재해가 아닌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한들 갖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갈 수 없습니다. 또다시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지로의 이동을 반복할 뿐입니다. 반지하에서 단지 지상으로 올라간다면 그게 주거 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 기준 주거 취약 가구가 약 290만 가구인데 2020년 기준 공급된 임대주택 360만 호 가운데 겨우 173만 호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공급 로드맵에서 임기기간 동안 고작 50만 호라는 실망스러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인 가구 기준 32만 7천 원의 주거급여를 33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굉장히 낮은 폭의 인상률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법적 규정에 포함되지 못하면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의 장기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주거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병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아동, 청소년, 이주민 등 세부적으로 나눠 파악해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지하를 없애는 것은 수혜라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해결하려는 한시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상파는 수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또 다른 형태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지 않고 적정 품질을 갖춘 주택으로 제대로 된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해선 주거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단시간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고 호우조일보 같으면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분들은 집에 물이 들어차진 않을지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걱정합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당장 안전해야 할 집 안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반지하 참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와 분노가 뜨겁자 서울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조에 그렇게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방에 그렇게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빠르게 대책을 낸다고 부실하고 현실성 없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대책으로 이 상황들을 그저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신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하 반지하 주택이 전국의 지하 반지하 주택의 주택수의 95%가 넘습니다. 서울은 전체 주택재고의 5%인 20만 호가량이고 인천은 2%가량인 2.4만 호가, 경기도는 1.74%인 8.8만 호가 그 지하 반지하 주택입니다. 이 지역의 지하 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 문제, 직장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북구, 관악구 등 연립 다세대 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좀 골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1층 임대료가 지상 1층 임대료의 63%에서 72% 수준이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도 지상층의 주택이 연립 다세대 주택 지하층보다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현재 지하층 보증금이나 월세를 가지고 지상으로 주거 상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지하주택을 그냥 무조건 없앤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발표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어딜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합니다. 동네마다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야 결국 이 문제가 주거 대안을 찾아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먼 곳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의 외곽에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하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나 그런 곳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저렴 주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주 근접의 관점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업을 해야 할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 임대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울시 공공주택 사업자인 SH공사가 부동산 가격상 신기에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국가 시 예산만으로 임대주택 용도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지난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분양주택 사업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 등에 주로 관심이 있는 김원동 SH공사 사장을 뽑아놨으니 저희들은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연의 임무로 해야 할 지방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놓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나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참 굉장히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보니까 매년 5천호 규모인데 이 속도면 서울시가 2022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2025년 2045년까지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24년간 12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주택에는 그 지하주택 거주자들만 이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주택은 굉장히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주택 거주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20만 명이고 옥상 거주자가 3.1만 명이고 또 비주택 거주자가 6.6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매입임대에 발표한 매년 5천호의 규모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신축 매입임대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1년 이상 늘려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에 근접할 수라도 있는 어떤 물량들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높여서 SH공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그 공공임대 물량을 매입해서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지만 20만 가구에 달하는 지하층 거주자, 3.1만 명에 달하는 옥상 거주자, 9.6만 명에 달하는 비주택 거주자 등 32.7만 명에 달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접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급히 반지하를 없애겠다라는 대책,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반지하 주거를 없애겠다라는 서울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역 기반한 복지 서비스나 관계망 형성 그리고 집주 근접을 이유로 사실상 도심권 생활권 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히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형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그동안 물량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만 늘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매입임대주택까지도 내년부터 SH공사에서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번 폭우재난 참사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에 거꾸로 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줄 수 없습니다. 예, 다음 발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걱정 없는 세상 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지회 소장이신 최경호 소장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세상 연대 정책단에서 일하고 있는 최경호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매입임대주택은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줄이겠다면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로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예산 줄였다는 말씀도 앞에서 해주셨고요. 대선 공약 때는 또 없애겠다고 했다가 적당한 정부에서는 또 매입임대를 또 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갈팡질팡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전부 다 줄이겠다고 하면서 정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를 모아주택으로 바꿔서 대안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지하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은 과거 재개발 때문에 그 근처에서 재개발할 때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반지하로 밀려나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 때문에 밀려난 분들한테 다시 재개발로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병을 약이라고 속여서 다시 팔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병을 약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이 되지 않으면 노화주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서울시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그 동네에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조상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 결과 이분들 중에 한 78%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에 들어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좁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를 당하신 분들은 가족 4명이 살기 위해서 그런 면적이 되는 곳이 단지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셨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대아파트를 방문해서 여기 정도면 4인 가구가 살 수 있겠나고 했던 집 어떻게 이렇게 좁은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 집이 4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43제곱미터를 딱 만족한 44제곱미터짜리 집이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을 당장 올리면 수많은 집들이 또 불법이 될 수 있고 반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적정주거 기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주택부터 그거를 먼저 지켜서 민간주택보다 공공주택이 더 살만한 집이구나, 우리 가족이 더해 가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천덕꾸러기 취급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해서 임대료 규제도 받고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임대로 사는 동안 마음 편히 여기서 살다가 때가 돼서 내 집을 마련하던 또 다시 다른 임대주택으로 가던 사는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사실 반지하 주택은 그 개인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열악한 집에 가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집이 이렇게 늘어나도록 방치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국가는 뭘 했습니까? 수도권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된 집을 제공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고 방기해 놓고, 물론 이제 사고가 생기면 출동을 빨리 하고 구조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냥 민간에게만 모두 맡기겠다, 그런 무책임한 국가가 아니라 이 반지하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킨 원인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방에도 무능했던 국가, 구조에도 무능했던 국가, 그리고 대책마저도 무능한 국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관련 대책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실 더욱더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거 취약계층을 더욱더 양산하는 방식의 민간 개발들을 더욱더 촉진하겠다라는 대책, 공공임대주택 대책은 쏙 빠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의 요구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여 년 전 용산의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부도 사태가 일어났고 그 일과 연관되어서 용산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오세훈 시장이 다시 그곳을 국제업무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우 참사로 도심 내 교통이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용산 정비창 개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용산 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미 활동가를 통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용산 정비창 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계하는 노숙인 규모가 2020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매년 100명에서
280명가량의 노숙인들이 줄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2020년에 코로나로 생계와 건강을 모두 위협받았던 서울 시민들이 정말 오갈 곳도 없어진 것이 분명해진 사실입니다. 이런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해 이 서울시의 주거권이 얼마나 구겨져 왔는지 내팽개쳐져 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반지 없애기 정책의 진정성은 서울의 한 토막 남은 공공토지 용산 정비창 기지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여전히 이런 숫자 앞에 또 죽음 앞에 내놓는 답안지는 이미 실패한 개발 정책들 뿐입니다. 땅 장사, 땅 따먹기 정치가 횡행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기업과 개인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개발이익 환수조차 검토하지 않는 서울시의 분노가 치밉니다. 특히 용산은 6%가 무주택자이고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저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노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에 떨어진 물폭탄이 또다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기지와 같은 공공부지가 공공성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실현 계획을 마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을 조르는 집값과 빚더미에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눈물이 되고 핏물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불평등의 사회에서 신음하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치 진심으로 하길 바랍니다. 서울이 보호하지 못하고 서울이 살리지 못한 이번 폭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만 제곱미터, 축구장으로는 70개가 들어갈 대규모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내모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방안은 공공이 그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게 분할 매각해서 분양상가 업무시설을 짓겠다라는 복지업무단지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공공택지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이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주거취약계층의 재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정책 요구안 발표는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재난 위험 근본적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종합부동산 세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재원 확보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공공임대 지어야 한다고 주거 취약계층들이 살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국가 예산 탓을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예산이 없을 리 없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올랐고 세금을 그렇게들 많이 냈다고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해댔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종부세 그렇게 많이 걷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이익이 생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들 국가 예산들 모아서 계속해서 주거 불평등 심화되는 상황에서 또 열악한 주거지에 살게 되는 사람들 위안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위한 예산들을 계속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까지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또다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종부세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후퇴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정부 주거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주택, 전세임대 등 공공성이 낮은 주택을 공공임대 재구역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구역을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으면서 청년들 주거 안정 위해서 청년들 살자리 좀 나아지게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확대 정책 내놓고 있는데요. 그 정책 모집공고 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 2억이고요. 월세들도 세 달치 합치면 300만 원까지 다가섭니다. 그렇게 높은 보증금 월세 부담할 수 있는 청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난, 이번에는 반지하에서 벌어졌지만 쪽방에서, 고시원에서, 옥탑방에서, 그리고 또 다른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절대 선택지 될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 공급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14만 호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보다 줄어든 10만 호로 축소해서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몹시 집값이 높고 임대료도 높아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로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약 86만 가구가 지옥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옥고, 즉 지하, 옥상, 주택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만이 아니라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까지 포함해서 주거 빈곤 가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정책 대상이 분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부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소득계층에 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 지으려면 공공이 부담을 많이 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공성 강화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거빈곤,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워서 역세권 척지,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할 때 대출 범위를 확대해주겠다는 정책을 서민 주거 안정의 합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청년의 칼을 쓰고 기득권,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정책들, 계속해서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함께 그리고 공공임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피해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는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을 철회하고 주거 취약계층 위한 생활권 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매입임대를 비롯해서 공공임대 정말 서울에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만 서울은 고작 매년 5,000호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SH공사는 한 발 더 나서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산정비청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자치구별 의무 공급 비율을 목표 설정을 하여서 도심 내 공공택지에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집값 너무 비싸다, 살 집이 없다, 부담할 수 있는 집이 없다, 주거 취약계층들이 계속해서 반지하 지옥고에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외칠 때 돈이 없다, 땅이 없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땅이 왜 없습니까? 용산정비청 50만 제곱미터 땅에 유연을 줬다. 지금 서울시는 전부 다 민간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 전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라.
서울시는 현재 15%로 고시하고 있는 재개발 의무 공급 비율을 법정 최대치인 30%까지 상향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율이 30인데 왜 나서서 15%로 낮춘 상태로 취약계층의 선택지를 줄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아주 야금야금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줄이고 민간 사업자 그리고 갭투기 다주택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들은 아주 많이 좀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방향 전환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8번째,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고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품질 평가 제도를 통해서 수급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적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명령합니다. 프랑스 주거 수당 제도에서는 수급 가구의 거처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할 경우 4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노후하고 불법이고 지하인 주택들 정말 많고 그 주택들 품질 몹시 심각하지만 그 문제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계속해서 빈곤 비즈니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쪽방, 고시원 등의 임대인들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 바로 바꿔야 합니다.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해야 합니다. 9번째, 주거급여 대상을 기존 중위 소득의 60%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년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 시흥, 전주시 등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주거급여 소득 기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60%까지로 확대하면서 46에서 60%로 확대를 하면서 현행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아동 주거 공공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 가구, 이주민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노동자로 살고 있고 돌봄노동을 하고 있고 각자의 안전 문제를 각 가정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공공부터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밀착된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필요합니다. 10번째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개선 위해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10대 요구안이 서울시와 정부가 귀 기울이고 관련 대책의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 기자회견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끝에 3번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 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 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하라. 불평등이 재난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예,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드릴 말씀은 내일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는 이 반지하를 비롯한 지역구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이 추모행동과 함께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분향소는 주거단체들이 함께 지키면서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